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경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17일 오전 8시부터 3시간 동안 지역에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전 8시 30분쯤 계양구 계산동과 이막동에 반지하 주택이 침수됐고 9시쯤에는 계양구 가련동의 한 상가가 빗물에 잠기는 등 모두 40여 건의 피해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배수 지원과 안전 조치를 마쳤습니다. 또 인천시는 계양구 작전동 토끼굴과 서구 가정택지 사거리 등 도로 2곳, 부평 갈산천과 청천천 등 하천 13곳을 막고 시민 접근을 통제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는 오는 19일까지 최대 120mm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한 계양구청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소회와 계양 발전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윤한 구청장은 계양 아라온 활성화를 비롯해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 대장 홍대선 박촌역 연장 등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는데요. 특히 계양 아라온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회관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최근 인천시청 앞에서 삭발식을 벌이며 문화예술회관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던 윤한 계양구청장. 윤한 구청장은 지난 임기 2년간 인천시에 끊임없이 문화예술회관 유치 의지를 전달해왔다며 계양 아라온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민선 8기 취임하면서 인천시에 강력하게 우리 문화예술회관만큼은 우리 계양 아라온에 꼭 건립해야 된다는 의견을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확정되지 않아서 결국은 삭발식까지 하는 그런 강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윤 구청장은 민선 8기 들어 경관 조명 사업과 워터 축제를 통해 계양 아라온 방문객이 크게 늘었다며 오는 9월까지 코스모스 산책길을 조성하고 내년 5월에는 청보리밭을 만들어 축제를 여는 등 계양 아라온을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역시 윤한 구청장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는 오는 9월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본청약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철도가 아닌 버스를 활용한 교통대책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에 윤 구청장은 자체 용역을 통해 대장 홍대선을 박촌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의 사업성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계양 테크노밸리의 광역철도 계획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장에서 계양 테크노밸리 박천역으로 환승역으로 만드는 것이 사업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BC값이 0.81이 나왔거든요. 굳이 이게 버스 노선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물을 그 관계 부서에 다 문서로 보내드렸고요. 윤 구청장은 최근 물류창고 중심이던 계양 테크노밸리 유치 업종이 일부 첨단 산업으로 조정된 점에 대해 다행이라면서도 실제 앵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남은 임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류창고로 저희가 설계된 19.9%가 첨단 산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도 저희가 첨단 산업으로 전환을 해서 앵커 기업들이 들어와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신도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윤한 구청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출연한 헬로 이슈토크에서 소각장 건립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 계양구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역 내 침수 취약지역 점검에 나섰습니다. 윤한 계양구청장은 지난 16일 경인고속도로 하부 저지대 도로 등을 방문해 자동 진입 차단 시설 작동 여부를 비롯한 취약지 관리 상황을 확인했는데요. 앞서 구는 지난달 경인고속도로 하부 대보로와 경인고속도로 하부 통행 암거, 선주교 하부 농로 등 집중호우 시 침수가 우려되는 관내 저지대 3곳에 자동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자동 진입 차단 시설은 수위기를 활용해 노면 수위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위험 수위 감지 시 자동으로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 성북구 등 일부 지역엔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발송됐는데요.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19일까지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기상청 정다은 예보관 연결해 호우특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보관님, 비구름이 수도권을 덮치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 언제까지 얼마나 더 내릴까요? 네, 서울, 인천, 경기도는 올해 늦은 오후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이후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기 북부와 동부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경기 북서부에 2,300mm까지 내린 곳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17에서 18일 예상 강수량은 60에서 120mm로 많은 곳에 따라 경기 북부는 200mm 이상, 서울, 경기 남부는 150mm 이상으로 내리겠습니다. 네, 지역별로 특히 주의해야 하는 시간대가 있을까요? 다시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 전체적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기 북부는 70mm 이상으로 더욱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이번 비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퍼붓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맛비의 특징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번 비는 북쪽에서는 저기압이 동진하며 저온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고 남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면서 반대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됩니다. 따라서 정체 전선상에서 주기적으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연이어 강한 강도의 비가 이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무엇보다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될 텐데요. 어떤 점 주의해야 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계곡이나 하천을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하류에서도 갑자기 물이 불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야영을 자제하셔야 하고요. 하천변 산책로,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 가능성이 있으니 출입을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잦은 비로 인해 산사태, 토사 유출 등 이런 비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도권 기상청 정다은 예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텐데요. 정부가 하천 범람 지도와 도시 침수 위험 지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많이 올 때면 침수돼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인천의 한 저지대입니다. 배수시설이나 물길이 없어 이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 주변 공장시설과 체육공원, 주차장까지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부천의 한 산업단지를 가로지르는 굴포천 지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지대인데다 산업단지 대부분이 물이 안 빠지는 불투수 지역이라 극한 강우가 내리면 좁은 하천이 범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저지대 침수 위험 지역들은 많은 비가 내릴 때마다 배수구를 정비하고 물막이판을 준비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강우량이 지역 배수 용량을 초과할지 여부는 비가 내린 뒤에야 알 수 있어 미리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도심 침수 예측 지도 정보를 통해 침수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강우량과 유사시 침수 피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도시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 위험 지도인 하천 범람 지도와 도시 침수 지도의 활용도 또한 높이겠습니다. 1100여 개 읍면동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 제작한 도시 침수 지도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내수 침수 위험 지도를 보면 도심에 많이 내린 비가 도심 배수 능력을 초과할 경우 침수 예상 지역은 어디인지 또 위험 피해는 얼만큼인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침수 예방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행정당국의 대응도 고도화될 수 있습니다. 이 침수 지도도 있고 또 실시간 강우도 기상청으로부터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정확한 강우에 대한 예측 그리고 홍수량에 대한 그리고 침수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어디를 먼저 복구를 하고 또 어디를 가장 먼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인공지능 기반 홍수 예보를 전국 지류 지천까지 확대하고 도심 지역 침수 예보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천 범람과 도심 침수 위험 지도 활용도 늘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해외 주요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 중립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7일 국회에서는 탄소 중립 산업 육성 필요성과
법제화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뿐 아니라 관련 산업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국내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을 알리고 입법, 정책 과제에 대한 제언을 남겼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지혜 의원은 앞서 발의한 탄소중립산업법 추진에 힘쓰는 한편 각 산업 분야에서 제안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빠른 기후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럼 옮겨갈 만한 그런 산업들, 새로운 미래 먹거리,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전환을 저희가 빠르게 이루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탄소중립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이 법의 통과와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라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인천 지역의 백일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누적 환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지난 15일 기준 올해 전국 백일해 환자 누적 발생 건수는 8,354건입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6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604건, 인천 1,231건, 서울 938건, 경북 379건 순입니다. 특히 인천은 지난 6월 셋째 주 210건에서 한 달여 만에 1,000건이 증가했습니다. 인천시는 의료기관의 백일해 검사를 독려했기 때문에 지역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해외여행 사례가 늘면서 백일해 환자도 급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항에서 맹독성 해충인 붉은 불개미가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지난 11일 인천신항 한진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 불개미 40여 마리가 발견됐는데요. 검역당국은 부두 전체 유관 정밀 조사와 간이 트랩 882개를 설치했으며 개미 박멸제 14.5kg 살포 등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 발견 다음 날인 12일 붉은 불개미 150마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인천항에서 붉은 불개미 2,000마리가 발견됐는데요. 인천항에서는 이번 사례를 포함해 2018년부터 최근 7년 사이 모두 13차례 붉은 불개미가 발견됐습니다. 한편 붉은 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속하는 해충으로 꼬리에 독침에 찔리면 심한 통증과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심할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등 과민성 쇼크를 유발해 목숨을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한 집중 점검을 마무리했습니다. 도특사경은 점검 결과 4개 업체에서 4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적발 내용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과 자체 점검 미이행이었습니다. 도특사경은 화성 공장 화재 사고 이후 집중 점검을 계획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교육부가 추진 중인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은 산업구조 변화와 학령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미래 유망 분야로의 학과 재구조화와 개편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인데요. 인천은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학과 개편 지원 사업에 100%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인천기계공고 미래자동차과와 부평공고 시스템안전관리과, 인천중앙여상 보건간호과 등 3개 학교, 3개 학과입니다. 선정된 학교는 교육부로부터 학교당 7억 5천만 원씩 총 2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교육과정 변경과 실습 환경 개선, 첨단 기자재 확충과 교원 연수 등을 통해 올해 또는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충청남도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충청남도는 관광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해 산생 관광 기반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정원문화 확산과 원예 산업 육성에 공동 협력하고 정원 박람회 등의 행사를 교차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